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 거의 빠짐없이 활용되고 있는 PPT는 발표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파워포인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포인트를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자가 커서 요점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림이나 영상을 곁들일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져 단순히 글로만 보았을 때보다 듣는 이가 더욱 쉽게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PPT를 활용한 발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았으며 관련 자격증들도 생겨나서 학생들이 필수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PPT는 학교 수업이나 회사에서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PPT에 대한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일부 회사나 조직에서는 PPT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제로 PPT 또는 노 PPT라고 합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PPT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할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PPT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암으로 투병 중일 때 그의 병세에 대해 담당 의사가 PPT로 설명했는데 이때 화를 심하게 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주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PT를 활용하여 발표를 하는 것이 발표의 주된 흐름이 되면서 발표자가 본인의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PPT 화면을 보며 그저 PPT 화면에 쓰여 있는 내용만 읽어나가는 것을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PPT는 듣는 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발표하는 이의 커닝 페이퍼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PPT 화면을 그대로 읽어줄 거면 발표 시간을 따로 가져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PPT 자료만 넘겨줘도 될 것입니다. 애플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노 PPT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세릴 샌드버그는 회사 내에서 본인에게 보고를 할 때 PPT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직원의 업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이었는데요. 한 번의 보고를 위해 PPT를 제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PPT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야 하는데요. PPT 제작에 낭비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를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드는 PPT 대신에 어떠한 형식이라도 좋으니 그 내용이 충실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PT 슬라이드는 굉장히 화려한데 막상 그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보고는 시간만 낭비되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도 본인에게 보고를 할 때 PPT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아마존은 내러티브 메모를 활용해 회의가 진행되는데 PPT를 사용한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직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줄글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메모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이 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의견도 정리하고 회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PPT를 없애자는 제로 PPT의 움직임은 존재하는데요. 2014년도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지시로 제로 PPT 캠페인이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카드가 제로 PPT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은 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하자는 신념을 캠페인에 담아 부서별로 돌아가며 한 달 동안은 회사 내에서 PP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PPT 대신 워드와 엑셀을 각각 38%와 35%로 이메일 19%로 대체하였는데요. 캠페인이 종료된 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원의 70% 이상에게서 사내 문화가 바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한 달 동안만 진행했던 단발성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로 PPT 문화가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16년에 정태영 부회장이 PPT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했는데요. 이전보다 더 완고한 뜻을 보이며 PPT 보고서 대신에 엑셀이나 자필 보고서로 간단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PPT를 자제할 것을 권장했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일부 보고서의 경우 PPT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물론 있지만 일부에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고서에 불필요하게 남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직원들의 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하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PPT를 금지시키고 정태영 부회장이 PPT 금지 효과에 대해 밝혔는데요. 보고서의 길이가 한두 장으로 짧아졌으며 논의가 핵심에 집중되는 효과로 회의 시간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PPT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말을 짜 맞추는 경우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연간 인쇄용지 소모가 5천만 장에 달했는데 PPT 보고서가 사라지면서 인쇄용지 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PPT가 남용되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보고 메일을 읽고 난 뒤에 첨부된 PPT를 확인해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적어도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굳이 PPT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보고를 할 때 마주 앉은 상태로 PPT를 한 장 한 장 설명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도 PPT 제로를 외쳤는데요. 형식의 얽매인 보고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보고 문서를 간소화하고 캐주얼한 보고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아모레퍼시픽에서도 2020년부터 PPT 보고 양식을 대체하여 2장 분량의 워드 보고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은행권에서도 KB국민은행을 최초로 PPT를 사용하는 것을 전 본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2020년 6월부터 PPT 사용 금지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룹 계열사인 KB국민카드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서 PPT 프로그램이 삭제되었습니다. 정말 PPT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미리 승인을 받아 P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해외와 국내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No PPT, 제로 PPT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PPT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인 내용보다는 보이는 것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직원의 시간과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PPT가 새롭게 나타나고 PPT를 활용한 보고나 발표를 한 것도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PPT가 대중화되고 남발되는 상황에서 No PPT, 제로 PPT를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PPT를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면 한눈에 핵심 내용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보고서 전체를 보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P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효과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히려 낭비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PPT 슬라이드의 내용이 더욱 정돈되어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말을 꾸며내 어색하게 만들거나 색상이나 글꼴 등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형식에 집착한다면 비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대다수의 경우에서 PPT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엔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 의견으로 PPT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보고서를 멋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PPT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사가 간결하고 내용에 충실한 보고서보다는 화려하고 멋스러운 보고서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악습은 고쳐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직원들의 보고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회의에 참여해야 PPT가 만들어지는데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PPT를 아예 사용하지 않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던 회사 내에 합의된 보고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장의 페이지로 작성한 보고서인 원페이지 보고서를 추구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한 장의 페이지의 내용을 담으면 중요한 핵심 내용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빠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양이 길 때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처리 속도와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방대한 양의 업무를 보면 본능적으로 뒤로 미루게 되지만 양이 적으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상사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때 양이 방대한 보고서보다 원페이지 보고서가 빨리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페이지 보고서가 훨씬 더 간략하고 핵심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지만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한 장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긴 보고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원페이지 보고서가 더욱 어려울 수 있고 핵심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연구를 해보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빠르게 한 장을 채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구를 하였고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있는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생산성에 대해 기업에서 집중하고 주목해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까를 연구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요. 최근 들어 역생산성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효율적인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에서 이제는 일부러 비효율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무조건 더 많이를 외치기보다는 인간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생산성이 될지라도 감수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로 PPT, OPR, 역생산성과 같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과 환경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이익만을 쫓기보다는 다른 가치를 고려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